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6일이 되겠습니다. 2월 6일은 무슨 날일까요? 어, 조금 그 생소한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하트 트루스 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어, 뭐 일종의 기념일 같은 그런 그 날이더라고요. 하트 트루스. 하트 하면은 이제 심장이죠. 완전히 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트루스 하면은 이제 뭐 이제 진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이제 심장병의 어떤 심장 질환의 위험에 대해서 뭔가 좀 인식을 좀 깊이 또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캠페인을 벌리는 날이라고 하네요.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분홍색 조끼를 입고 있는데, 제 하나, 뭐 며칠 전부터 입고 방송을 하는데,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음, 글쎄, 심장 하면은 뭐 빨간색으로도 표시가 되겠지만, 특히 이제 이 분홍색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이 하트 투스라고 하는 것은 여성 심장 질환, 여성의 심장 질환에 대해서, 그 뭔가 인식을 제고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정된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질병에 관련된 그런 그 날들이 있죠. 뭐 모든 것이 다 어떤 인식을 갖다 제고하기 위한 그 캠페인을 위한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트트루스 역시 이 심장 질환, 특히 여성 심장 질환의 어떤 위험성을 갖다가 알리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그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암에 이제 걸렸다. 그러면 그 암 질환을 앓는 사람이 금방 어떻게 죽는 건 아니죠. 특히 더군다나 불행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 아니면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 뭐 심지어 심하면은 뭐 한 2, 30년 이렇게 그 병상에 누워서 사는 그런 그 환자도 뭐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한 4년,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치매 확진을 받고서 참그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이지만은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죠. 삶의 질이 탁 떨어집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그 이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이야기지만은 그 정도로 그 이제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음, 장기적으로 그 이제 그 노출이 되다가 보면 이제 삶이 참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는데 심장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심장 쇼크가 왔다 그래갖고서 혈관이 막힌다든가 이래 버리면은 그건 뭐 그 우리가 돌연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의 그 이제 현장에서 죽게 되는 그런 그 질환이 바로 이제 심장 질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심장 질환에 의해서 그 혈액의 어떤 그 점도가 이제 높아져 갖고서 그것이 조금 모세혈관에서 막힌다. 예를 들어 뇌 같은 데서 막힌다 그러면 이제 뇌 질환이 돼 갖고 이제 중풍의 원인이 되죠. 그러나 그런 그 만성적인 것보다 그야말로 심장에서 그 심혈관이 그 탁 막힘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안 돼 갖고서 그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하죠. 뭐 어떤 그 심장 그 근육 조직이 이제 괴사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그 환자는 바로 이제 죽게 됩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그 이제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또 그 바로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난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심장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인간이 그 삶에 미치는 그 이제 영향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크고 심대하죠. 예, 지대하고 좀 심각한 그런 그 이제 후유증을 갖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하트 투스 데이, 그래서 심장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뭐 얄팍한 지식이 있지만은 뭐 자료를 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트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트 트루스. 하트는 이제 심장이고 트루스는 뭐 진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트의 모든 것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이것은 여성 심장 질환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이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미국 국립심폐혈연구소 NHLBI에서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후원으로 미국에서는 미국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리고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심장재단이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럼 심장질환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의사가 보는 그런 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심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장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병, 하트 디시즈죠. 심장병은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관상동맥 질환이 있고 심부전이 있고 염증성 심질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판막 질환이 있네요.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대별을 해놓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이 계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류 폐쇄과 관련된 포괄적인 이상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네요. 그다음 그 종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다라고 하네요. 협심증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갑작스럽게 흉부 통증 또는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다. 그게 이제 협심증이고, 심근경색은 또는 대중적으로 심장마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음,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이 꼭 심근경색만은 아닌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심장을 이 감싸고 있는 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갖고서 피가 흐르질 못하니까 산소 공급을 못 받잖아요. 여기 있는 근육들이.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 괴사하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썩어버린다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이제 심근이 이제 경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상당히 그 다양한 모양이더라고요. 참 이게 일반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골든 타임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119를 바로 불러야 됩니다. 가족 찾고 뭐 이러지 말고 119부터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학교 동창이었는데 한 번 만났더니 굉장히 활기찬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제 만나서 보니까 상당히 얼굴에 핏기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었냐고 하니까 바로 이 심근경색이 와갖고 119에 실려가서 이제 그 스텐트를 받고서 지금 있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 뭔가 좀 몸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딸한테 전화가 왔다고 아마 그러죠.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럼 119 불러드릴게요 해서 딸이 119를 불러갖고,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받아서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관상동맥 질환, 여기 뭐, 참 심근경색, 협심증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게 이제 끝장나버리는 그런 그 이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혈관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노폐물이 혈관 속에 쌓여서, 어, 심혈관을 이렇게 꽉 막는 거예요. 꽉 막혀갖고서 이제 피가 흐르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막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카테터랑 관을 집어넣어갖고서 막힌 부분을 이렇게 이제 뚫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룬 방식이 있죠. 이렇게 풍선을 불어넣어갖고 이렇게 확장시켜갖고 피를 통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심할 때는 이제 스텐트라고 해서 이제 이 쇠망, 철망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까 그 부위에다 집어넣고서 철망을 확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혈관이 늘어나니까 피가 이제 흐를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다 이제 엉망진창이 다 됐을 때는 이제 바이패스, 우회수라고 해서 손목에 있는 혈관을 떼갖고 그 막힌 그 심장 혈관을 갖다 이렇게 우회시키는, 양쪽을 뚫어갖고 이제 이 손목에서 뛰어간 그 이제 혈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갖고 피를 흐르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시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심근경색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이 이런 그 외과적인 처치를 받다가 보면은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막 이제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이 또 있다는 게 또 이제 무서운. 제가 심장병 전문의한테 잠깐 들은 얘기였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혈관을 어떻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가로가 세로 횡단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은 그 단면이 마치 그 이 왕관 크라운 같은 그런 그 형태라서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관 할 때 그 관자기 때문에. 예. 예, 하여튼 요 관상동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갑작스러운 흉부 통증 또는 압박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죠. 그런 통증을 느끼는데 상당히 그 다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에 통증을 느끼는 게 뭐 이렇게 조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음, 뭐 그 마치 취한 것 같이 이게 메스꺼린다고 그러나,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장이 뻐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뭐죠? 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 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역류성 식도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도 이 심장이 뻐근한 걸 느낍니다. 저도 가끔 그걸 느껴요. 저도 그런 게 있어갖고. 근데 이게 과연 그래서 그런 건지 저래서 그런 건지 판단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응급용으로 그 비상약품을 갖고 다니는 게 좋다 해갖고서, 니트로그리세린인가? 니트로그리세린, 뭐 독약 만드는 건데, 하여튼 그리세린인가? 뭐 그런 성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 혀 밑에 이렇게 쫙 뿌리면은 일시적으로 그 이제
그 조여드는 게 이게 완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하고 검사를 하고서 시술을 받으면 되는데 참, 이게 참, 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갖고 다닌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참 정말 할 수 없는 게 이 인간의 생명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신부전. 신부전은 심장에서 신체의 대사 요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혈액 양을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그 이제 말한다. 그러니까 대사 요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혈액량을 방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뿜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심부전. 그래서 저기 온전치 못하다라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그 혈액량을 방출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관상동맥 질환, 아까 그 관상동맥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에, 그 다음에 심장 판막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심근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심부전이 온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성 심질환, 류마티성 심장질환이 있고요. 감염성 심내막염이 있네요. 이건 세균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항생제로 치료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심낭염, 그 다음에 심근염, 그 다음 매독성 심질환. 네. 매독은 성병이죠. 네. 네. 뭐, 이 염증성 심질환 하면 또 이제 제 또 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심장 판막 질환. 심장 판막 질환은 이제 그 심장이 피를 착 뿜어낸 다음에 이게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거를 그 연속적으로 하면서 피를 이제 뿜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이 쫙 수축을 하면서 피를 내뿜고 다시 이제 확장을 할 때 판막이 이제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 역류하는 걸. 근데 그 판막이 이제 고장이 나면은 판막에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은 역류하는 거를 그 막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심장의 어떤 그 활동 자체가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글씨가 조금 그 작은 글자로 이제 됐는데 종류에는 승모 판막 질환이 있고 대동맥 판막 질환이 있네요. 구체적인 거는 의학적인 것이라서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다 판막이 이제 잘못됐을 때 오는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심전도라는 게 있죠. 심장이 이렇게 뛸 때마다 이 심장이 그 그리는 그래프가 있어요. P, Q, R, S, 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QRS 커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P하고 T는 생략을 하고 QRS 이걸 여러분들 그 영화나 그 드라마 그다음에 뭐 실제로 병원 응급실 같은데 아니면 뭐 병실에서도 이 페이션트 모니터를 몸에다 연결시켜 놓으면 이 심장 파형 뛰는 걸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죠. 삑삑 이 소리 나게 하면은 이 펄스 한번 튈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이 환자가 많은 데서는 이제 그 삑삑 소리를 이렇게 이제 나게 해놓으면 저쪽에서 이제 듣고 아, 저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텐데 만약 그 소리가 다 죽었다 그러면 심장이 안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음향 효과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적으로 이 QRS 펄스가 튀기 때문에 이걸 감지를 해갖고서 이걸 이용해 갖고서 뭐 다른 의료기를 뭐 개발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 통상적으로 그 여러분들 그 이제 병원에 가보면 심전계라는 게 있죠. ECG,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프라고 하는데 EKG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EKG는 이제 독일 말이고 ECG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드가 10개가 있어요. 가슴에다가 이게 고무 볼로 돼 있는 그 꼭지로 돼 있는 걸 6개를 붙이고 그다음에 팔과 다리에 하나씩 4개를 붙이고서 이제 심장이 뛸 때 이 그 몸 각 부위에서 이제 전위차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 전위차를 이제 감지해내는 거예요. 그 이제 일렉트로드가. 그래서 그 감지된 그 전위차를 갖다 분석을 해갖고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서 보면은 바로 이런 파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심장이 뛸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 펄스를 보고서 또 펄스가 이게 뭐 1분 동안 뛰는 거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뛰는 걸 보고서 이 환자의 심장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사들은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게 다 이제 의학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습득이 되는 그런 지식이죠. 의학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전도 파형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면은 삑삑삑 하고 이렇게 그 파형 그리는 그 기계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추억. 아까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1974년 3월 초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입학을 하고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입학식을 본다고 해서 이제 서울 올라오셨는데, 어머니가 자꾸 춥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추운 걸 오한이라고 이제 우린 얘기를 하는데, 사투리였는지 뭔지 자꾸 한축이 난다고 해요. 저도 어려서 한축이 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추워진다는 얘기죠. 자꾸 몸이 떨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드렸는데 전혀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어머니가 물론 이제 입학식 끝난 다음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은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해갖고서 막 부지런히 그 아픈 몸을 끌고 이제 고향집을 간 거죠. 가서 이제 집에 가자마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갖고서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잘 아는 이제 친구분 의사가 있어갖고 좀 와달라. 그냥 왕진 오죠. 이 왕진 가방 들고. 그리고 딱 이제 보시더니, 아, 이건 아무래도 이게 이 시골저는 안 되고, 이게 큰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택시를 대절해갖고서 청주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청주에 유명한 내과가 있었어요. 성내과라고. 성이 아니고 석입니다. 석내과. 알기로는 경북대학교 의대를 나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원을 이제 해갖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입학을 하는데, 급작스럽게 이제, 제가 그 2월 4일 날이죠. 그 김지아, 어제 그제입니다. 어제 그제 방송에서 이제, 대학 입학하고서 바로 이제 개강 하자마자 휴강을 했다라고 해갖고. 이 휴강이라고 하니까 이제 보름 동안 휴강을 하는데, 서울 어디 가 있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병간을 하려고 옆에서 이제 같이 잠을 자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심낭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낭염. 그래서 그게 뭐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 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주머니 뜻이잖아요. 그리고 염이라고 하는 건 염증이니까 뭔가 심장에 어떤 그 한 부위에 염증이 생겨가고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염증이 생기면은 사실 오한이 오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못하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던 1974년이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2년인데, 빈맥이죠. 타치카디아라고 얘기하죠. 빈맥은 빈도가 빠르다라는 뜻이니까 이 심장이 정상적인 것보다 한 60에서 뭐 한 100 정도 뛰어야 정상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엄청 급하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200, 300 막 이렇게 그냥 그 아까 얘기한 그 페이션트 모니터로 붙였으면 아마 삑삑이 아니라 삑삑삑 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빈맥이니까. 엄청 많이 뛰니까 이제 QRS파가 그냥 한 두 배, 세 배 막 빨리 나오는 거죠. 이제 이때는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이제 회사 일로 출장을 갔었을 텐데, 이제 한밤중에 이제 저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자다가 탁 깨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이제 심장은 두근두근하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호텔방 방문, 창문 커튼을 탁 걷고 보니까, 뭐 바깥에는 그냥 하얀 벽에 엄청 높은 그 빌딩인데, 바깥에 그 건물 색깔이 하얀색이더라고요. 하얀 타일을 붙였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이 하얀 새벽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완전히 하얀 새벽이었어요. 정말. 높은 빌딩이었고. 내리다 보면 거리는 텅 비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나가서 막 뛰어다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빈맥이 오면 정말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심장이 빨리 뛰면 좀 겁이 납니다. 그 추억이 생각이 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97년에는 제가 이 심전계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선할게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ECG,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 심전계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벌딕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밀턴이라는 그 어떤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 공장이 이제 있었어요. 벌딕이라고. 물론, 국내 판매하고, 미국 국내 판매죠. 그 다음에 해외 수출을 담당하던 회사는 그 시카고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밀턴은 시카고에서 한, 2시간 정도 고속버스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밀턴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제 아이린 마르콥스키라는 아주 여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피부가 백옥같이 흰 정말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기골도 장대하고 그렇다고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었고 아주 정말 멋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마르콥스키라는 걸로 봐서는 저쪽 그때 당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왔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름이 아이린인데 아주 굉장히 이름도 이쁘지만은 정말 그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글씨를 쓰는데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 그 펜맨십이라고 해서 필기체 배우는 그 이제 그 펜맨십 책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쓰는 거. 다 그런 필체였어요. 그리고 그 필체도 멋있고 시원시원하고 참 굉장히 그 친근한 사람이었는데 회사가 M&A 되면서 연락이 끊어져 갖고 지금까지도 잘 지금까지 뭐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됐겠죠.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젊은 그 이제 커리어 우먼 죠. 그 시카고에서 한 3시간 정도 들어간 메디슨이라고 위스콘신 주도가 있습니다. 네, 예. 메디슨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메디슨도 몇 번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메디슨 길거리에서도 만날까 하고 여기저기 둘러봤지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98년 3월 어맥이라고 돼 있는데 브라디카디아죠. 브라디카디아. 이거는 한 펄스를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뭐 주기적으로 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펄스를 하나 툭 까먹으면은 차가 이게 가다가 요철에서 툭 하듯이 몸이 툭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 때.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요청했더니 ECG 검사를 해봐도 문제 없고 그다음에 홀터 모니터라고 해서 24시간 그 심장 파형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24시간 차고 다녀봐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정상적인 상태 24시간이죠.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트레드밀. 그 위에서 뛰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일렉트로드를 몸에다 다 부착을 하고서 뛰는 겁니다. 저게 이제 경사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지고 해서 아우 나중에는 저거 못 따라갑니다 진짜. 그만큼 그 운동신경이나 단련이 돼 있지 않고서 이제 저렇게 막 뛰고 나면은 이제 아 도저히 난 못 뛰겠다라고 이제 의사한테 얘기하면 의사가 이제 그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세우죠. 그러면 그 뛰는 순간에 심장 파형이 그냥 그대로 그 이제 종이장에 그대로 다 찍혀 나와요. 수십 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아 심장 어디에 이상이 있다라고 의사는 판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모티콘이 심장을 탁 땅바닥에 내팽개치는데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제 심장 이상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개인적인 추억이었지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어갖고서 또 좀 심장이 뻐근한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아직 심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이 세계 여성 할례 철폐 날이 되겠습니다. 이 할례 하면은 이제 어, 그 남자들은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이제 통한 걸 할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성들도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상당히 그 이제 많은 그 숫자의 그 여성들이 이 할례를 이제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할례를 받다가 보면 이제 또그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할례 철폐 날인데 International Day of Zero Tolerance to Female Genital Mutilation 이게 이제 여성 할례 철폐 날이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여성 할례라는 것이 여성의 음의 귀두를 덮은 피부의 주름을 잘라내는 거다라고 하네요. 주로 성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종교적인 의식으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다가 보면은 어, 어, 몸에 어떤 이상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비인간적인 그런 처사죠. 예. 이걸 왜 꼭 그렇게 잘라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유엔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후진국에서 많이 그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그 염증에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전염병에 노출이 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금지를 한 거예요. 여성 할례를 철폐하자. 하고 제니털 멀티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제가 383번 그 이제 방송 번호다가 2023년 2월 6일 날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네요. 요, 좀 보다 상세한 내용이 이 영상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